아, 그게 진짜 춥네요. 춥죠? 예, 그러니까 춥다니까. 예. 이게 기상특보라고 하는 게 어. 일시적으로 내려졌다가 해제되는 그런 특보도 있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설특보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지속성이 강하지는 않으니까 내려졌다가 해제되고 그 대표적인 게 강풍이기도 하죠. 호우라든지. 예. 그렇죠? 그런데 건조특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누적된 그런 건조도의 정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얘네는 내려졌을 때부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건조한 상태가 지속이 된 거를 이어진 다음에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파특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경기 동부, 북부하고 동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한파 경보예요. 예. 심지어는 지난 2월 3일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발효가 된 게 지금 일주일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지금 20년 넘게 기상 분야에 있었잖아요. 이례적이죠. 예.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 그러니까 요번에 지난 겨울,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죠. 올해 겨울 지난 이제 일수도 보면은 한파특보 내려지긴 했었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끝났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파 경보는 영하 15도 아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건데 상당히 한파의 기간이 오래 가고 네. 대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 서해안 지역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지금 서쪽 지역에는 눈발 날리고 있고 경기 남부 지역도 오늘 오전까지는 눈발 날린다고 하니까 예.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그리고 입춘 지나고 2월에 이러니까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1월도 아니고 2월에. 근데 이거 기후 변화 때문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기후 변화죠. 보통은 사만사온, 그러니까 북쪽의 한기가 중위도권으로 내려온 건데 북쪽의 한기를 일종의 막아주는 주변의 제트기류라는 표현도 요즘엔 기후 변화 관련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전문가들도 그냥 알아서 자기가 짓죠. 그럴 것 같아. 뭐라? 나도 하나 지어야겠다. 그 북쪽의 한기를 막는 그 거대한 강풍이 빠르게 회전을 하면은 한기가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러면은 안 되지만 왜 여름에 더울 때 입구에 에어컨을 엄청나게 세게 틀어주면은 바깥 열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문을 활짝 열고선 입구 쪽에다가 에어컨을 엄청나게 수직으로 틀는 경우에는 바깥 공기 안 들어온 거니까 이런 것처럼 그 주변에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북극의 한기가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면은 북쪽의 한기 이게 중위도권보다는 약간 북쪽에 있죠. 그럼 우리나라 춥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날씨 속에서는 한 3, 4일 정도 춥고 3, 4일은 따뜻하고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날씨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빠르게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서간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중위도권으로 찬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트기류가 느린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 비교를 한다라면 직선 도로는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지만 이게 구분 도로는 어때요? 커브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국도 같은 속도가 경우에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인 거죠. 얘가 왜 내려왔고 속도가 느려졌느냐? 그럼 왜 커브길이 생기면서 앞뒤의 흐름을 막는 무언가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어떤 원인인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아. 이제 내일 오후부터 추위 풀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올겨울 한파는 더 없는 건가요? 안 오나요 이제? 기상청에서는 2월 달에 물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장기 전망은 평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는 이제 키로 좀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평균 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20대의 여성의 키가 한 최근 봐서 163, 4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평균 키가. 평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가면은 요즘에 큰 여자분들 젊은 분들 많지 않나요? 맞아. 저도 평균 저 60도 안 되거든요. 그러셨어요? 몰랐었는데. 그럼 저 비율이 좋다는 거예요. 원래 실제 키보다 커 보이면 비율이 좋. 자기 비율이 좋대. 근데 주변에 나가 보면은 훨씬 실제 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약간 일종의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체감을 좀 잘 못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요. 기상청에서 이번 한파 지나고 나면은 이후에는 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그런 기온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또 3월 전망에서는 꽃샘추위도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벚꽃이나 봄꽃도 일찍 필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일주일이 아니라 이제 열흘 동안의 기온 변화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기온이 오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아요. 그냥 평년보다 한 2, 3도 정도 오르는 수준?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좀 내림세로 돌아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처럼 확 춥지는 않은데 평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 근데 이번처럼 일주일 동안 한파 경보급의 추위가 오랜 기간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평균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되게 드라마틱한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후에 열흘 동안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봄이 온다.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월에 일단 현재로서는 꽃샘추위 거의 없이 예. 완전 따뜻한 날씨가 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극과 극인 날 안에서의 평균점을 맞추는 게 요즘의 날씨라고 보면 되죠. 제가 SNS 보다가 이런 거 하나 봤어요. 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 된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네. 9월부터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진짜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500원 벌어요. 500원? 예. 오늘 놓고 가면 돼요? 자신 없으신가요? 아니, 그거 알려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전체 지구 기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 여름이 빨라지고 기온이 높다라는 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해 한 40도 정도 넘는 폭염이 이어질 거다 여름에 뭐 이런데 뭐 특정한 어떤 교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수가 되게 맞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기상청에서도 얘기했고 저도 계속 사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의 기후 변화의 트렌드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영하 한 10도 아래, 18도 아래 강추위 나타난다. 근데 그게 이번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리고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된다?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그랬나? 그럼요. 작년에도 4월 초에. 예. 3월에 평균으로 봤을 때는 역대 두 번째로 뜨거운 봄이었어요. 3월이. 근데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초반에 한파특보도 내려졌고 비도 자주 와가지고 농작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꽃 안 피우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예. 평균적으로 봤더니 기온이 높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극단적인 날씨인데 제 기억으로는 4월 달에 6월 초순에 해당되는 여름 날씨 작년에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새로운 게 4월에 뭐 아니군요. 35도의 폭염주의보 수준이다. 에이 그 정도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가능성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해 워낙 더웠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안 더울 거야.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거죠. 다만 그거는 있어요. 지구 온난화라는 큰 추세선은 있기는 한데 엘니뇨하고 라니냐라는 그런 이제 좀 더 국지화된 그 날씨의 트렌드를 좀 보는 건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가 많이 심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였었어요. 근데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겨울 초에 눈도 많이 오고 뭐 추위도 많이 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경향성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라니냐와 엘니뇨도 나타나지 않는 중립 상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후학자들이 보기에는 당분간은 요 중간 상태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냐면 라니냐 때 나타나는 뚜렷한 이상기후, 엘니뇨 때 나타나는 뚜렷한 이상기후는 좀 그래도 안심하고 좀 덜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조금은 나오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 지진 얘기해요. 돼봐야 알겠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궁금한 게 많아요. 왜냐면 지구 온난화 이야기는 답이 없어. 맞아. 답이 없어. 그래, 그럼 그러니까. 지진 얘기. 오늘 지진 본론 얘기해요. 빨리. 지난- 시간 간대. 네, 지난 금요일 음. 예, 어떻게 새벽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네, 이거 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지진이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날 저는 아침에 7시 반에 TV 방송을 들어갈 예정이었었거든요. 예. 원고 다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예. 딱 그 알람을 받는 순간 어. 지진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치. 대비해야 되구나 이랬었었는데 예. 처음에 4.2에 맞아요. 4.1에 4.2에 문자가 왔었을 때는 이거 일어났었어요. 크다. 그치. 조금 있다가 3.1 오고 나서 좀 자자. 어. 그러니까 그 규모의 차이는 분명 크기는 해요. 그래서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새벽 2시 35분이었어요. 예. 충북 충주시 북서쪽에서 22km 부근에 규모 3.1 최종적으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예.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 드러난 그 위치를 말하는 거고 예. 진원은 이제 그 깊숙이 그 지하의 어느 부근의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느냐인데 지금 유감 신고가 23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강원에서 13건, 충북이 8건, 경기 2건. 보면은 이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살펴보면은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 그다음에 충북 충주하고 거의 경계면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들 지역에서 좀 지진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느꼈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2시 50분 굉장히 발빠른 대처였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을 했고 지진 위기경보, 보통 관심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누는데 그중에서도 세 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를 발령을 해서 좀 신속하게 지진에 대한 대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4.2였다가 3.1로 바뀐 게 관측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또 지진 강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상 예보가 물론 뭐 제가 느낄 때도 이건 좀 틀렸다 왜 빠르지 않았지라고 느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예. 우리 지구 온난화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이 좀 힘들어진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중계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실황. 실제 상황. 우리가 도로교통 정보도 저도 미리 갈 때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 체크해 주면은 대충 몇 시간 걸려. 맞아요. 몇 분 걸려가 나오는 거는 감안을 하지만 실제 딱 출발했을 때는 실제 교통 정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런 개념에서 좀 기상을 앞으로는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불신이 큰 상태에서 야 이제는 지진 규모 자체도 이렇게 틀려라고 하니까 많이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지진을 우리가 관측하는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예. 보통은 이제 자동 계기 관측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표출되는 파는 좀 다양한데 실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진을 관측하는 실체파는 피파와 에스파예요.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과학 잘하셨어요? 암기했던 기억난다. 맞아. 네. 피파, 에스파. 이거 좌우 뭐가 더 빠르죠? 피파 피파. 에스파가 얼마나 더 잘 기억이 느리죠? 안 나. 조금 느려요. 근데 지난번에 굴욕을 당했잖아요. 24절기 못 외웠어. 제가 막 그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내가 그 뒤에 다음 거를 말했었어야 되는데 그 굴욕이 너무 컸어요. 전 기억 잘 안 나 사실. 자,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자, 예. 피파는요, 초당 6에서 7km 정도. 근데 에스파는 초당 한 3, 4km 정도. 그러니까 한 느리네요. 1.7배 정도 피파가 빨라요. 음. 그래서 더 세고. 세진 않아요. 그래요. 보통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거는 에스파. 그래요. 그러니까 피파의 미세한 어떤 어떤 파동이나 지진을 통해서 지진 조기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자동으로 계기 관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에 위치한 주변의 한 4-5개의 관측소에서 관측한 걸 가지고선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만큼 지진은 예측보다는 1초, 그러니까 1분도 아니에요. 뭐 분초를 다툰다라고 하지만 초를 다투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5초, 10초만 빨리 알려준다 하더라도 90%의 인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에서 피파를 관측해서 발표를 했던 게 그게 4.2였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후에 좀 더 뒤늦게 들어오는 에스파를 통해서 주변에 더 많은 지역의 지진 관측소와 지진 그런 관측하는 분석관들이 좀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고 다시 이제 관측을 하는데 예. 보통은 이 피파와 에스파에서 관측된 거에 대한 오차의 범위는 0.5가 넘지 않아요. 보통 한 0.3 정도.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3.1이면 사실 상당히 오차 범위가 커요. 그럼요. 1.1 정도면은요. 보통은 규모 1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32. 곱하기 32, 곱하기 31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실제 4.2와 3.1의 위력 차이는 44배나 차이가 나긴 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라는 예. 거는 문제 삼을 필요는 있어요. 계속 주무셨어도 됐었겠네요. 그러니까 44배 차이가 훅 줄어드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도 왜냐하면 그 어. 주변에 계신 분들은 깼었던 게 뭐냐면 막 그럼요. 그릇도 깨지고 예. 담장도 무너지는 사고가 그래도 예. 한 4건 정도는 신고가 됐으니까. 근데 요번에 그럼 왜 그랬냐. 예. 진앙지와 가까웠어요. 워낙 관측소가. 그렇게 되면 에스파와 피파가 분리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그 규모에 대한 추정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게 문제라고 하고 예. 기상청에서 최근에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지진 재난 경보를 이제 발령을 하려고 그 주변에서 그냥 가장 가까운 관측소에서 관측 그 규모수를 조금 줄인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차 범위가 컸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 긴급 재난 문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두 번 울리다 보니까 저 서울에서 깼거든요. 이게 새벽에. 이거 좀 너무 좀 낭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긴급 재난 문자 기준. 근데 그래도 초를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계속 불가피하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해서 추위를 말했을 때는 내일 몇 도까지 떨어집니다라는 걸 중심으로 과거에는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불어서 체감 온도가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제로 느끼는 체감 추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규모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4.0이 넘으면은 뭐 국외에서 발생하는 뭐 일본에서 과거에 6.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쵸. 막 발생을 했었었는데 괴산에서 2.6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그 주변 지역에서 상당히 규모보다는 진도라고 해서 실제 체감하는 그 에너지를 진동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진 문자 발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앙지에서 한 50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제 발생한 주변 지역과 규모에 따른 이제 지진 안내 문자를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냐면 진도 2 이상부터는 받을 수 있게 조정을 지난해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도 떨어졌냐보다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온도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겨울에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도는 어느 정도에서부터 좀 느껴지느냐. 진도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진동인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2까지 나누는데 보통은 진도 3에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좀 흔들린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지만 진도 5 정도에서는 대부분이 느껴요. 그러니까 요번에 유감 신고가 대부분 들어왔던 충북 지역이 진도 5였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진도 4 그다음에 진도 3이 경기도 지역이었는데 진도 5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고요. 막 창문도 흔들리고 그리고 선반위 그릇이 떨어져가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심각한 수준. 근데 진도 4는 뭐냐면 그릇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도 6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다발적으로 좀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전과는 이런 수치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난 문자들이 이제 발송이 된다라는 거죠. 이 지진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진은 없었어요. 여진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1.2인가 1.5 정도 두 차례에 굉장히 적은. 그래서 사실 그 이후의 여진으로 인해서 뭐 본진이었다, 전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이후로는 지진 발생 가능성을 좀 적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지진하면 전조 증상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알면은 수십만 명의 우리 인간의 삶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동물들을 활용한 그런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막 애들이 막 미쳐서 막 날뛰고 그런 거 좀 활용하는 도망가는 방법. 거지. 미쳐 날뛴다보다 피해 가는 거죠. 예. 확실히 동물들이 느끼긴 느끼죠. 뭐 동물도 있고요, 자연현상도 있어요. 맞아요. 무지개. 무지개요? 중국의 쓰촨성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 보통 지진이 발생을 많이 하는 곳은 뭐냐면 그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지구가 큰 대륙들이 조각조각들의 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뭐 지진의 원인을 나는 뭐 분석은 뭐 판경계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판과 판 사이의 경계 부분에 위치한 곳들이 지진이 다반하게 발생하는 곳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 내부에 있어요. 유라시아 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하고 뭐 원인이 뭐 연결이 돼 있냐 이렇게 할 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들을 보면은 규모가 뭐 7, 8 정도는 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쓰촨성 지진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과거에 이제 칠레도 지진이 다반하게 이제 발생하는 불의 고리잖아요. 여기에서도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들 지역에 공통적으로 발견이 됐던 게 무지개. 근데 우리가 보통 무지개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쁘게 뜨잖아요. 근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무지개는 수직으로 이렇게 선 상태에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 방향이 틀어진다는 건가요? 이렇게 아치 모양이 아니라 네. 그냥 수직으로 얘가 좀 서서 무섭다고. 나타나고 예.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지진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지진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예.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죠, 지진운이? 뭐 물론 근데 학자들도 의견이 좀 다반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각 운동으로 이런 거 인해서 많이 봤는데. 뭐 자기장이라든지 전기장이 발생을 해가지고 음. 대기 현상에 대해서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왜 새떼들도 막 움직이는 게 맞아요, 자기장의 어떤 맞아요. 영향으로 예. 있기도 예.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거의 구름이나 무지개나 이런 어떻게 보면 발광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분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의 대기에서의 일어나는 현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자기파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이런 가전제품들은 왜 말짱하냐. 그걸 그렇지. 갖다가 설명하거나 전조 증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류나 양서류 같은 동물들이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막 무리를 지어서 이상 행동을 한 정상 습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피파가 먼저 도달해서 우리가 자동 기상 관측을 통해서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동물들은 우리 사람들도 훨씬 감각 기관들이 민감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다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 친구들이 먼저 뭔가의 조짐을 느끼기는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과거에는 며칠 전부터 뭐 개미들이 막 떼지어 움직이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지금 발생하기 직전이면 초를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나타나야 되는데 얘네가 막 며칠 전부터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과학적인 좀 이런 것들이 좀 없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해변에서 심해어 상갈치 막 2m짜리도 발견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해어 상갈치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2, 3일 뒤에 지진이 강력하게 발생이 되거나 뭐 쓰나미가 발생이 됐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연구를 되게 심층적으로 했더라고요. 네. 상갈치의 출현과 자연재해의 연관성. 재밌다. 1928년부터 2014년 거의 뭐 100년에 걸쳐가지고 꽤 오래했네요. 이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관련이 없다. 없다. 아, 그럼 그래요? 원인은 뭐로 추정이 되느냐?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뭐 적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양 환경의 변화, 개체수가 좀 줄어들었다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의 영향의 문제인 거지. 뭔가 어떤 지각 현상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뭔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좀 찜찜하기는 하지만 우연의 좀 일치인 거죠. 네, 우연의 일치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진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 이제 시간이 다 예. 돼서 예. 저 한 가지 예,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뭐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뭐 대피를 해야 된다. 맞아, 뭐 맞아. 탁자에 들어가라. 저는 그냥 그거보다 그 전국에 국민 안전체험관들이 곳곳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있고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아이들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해가지고 그 서울에서는 이제 보람의 안전체험관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막 강풍, 막 비, 막 이런 것들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예. 근데 저는 지금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경기도 오산시에도 있고요. 예. 인천 국민안전체험관도 있어요. 그 거만 쪽에 있더라고요. 네. 예. 꼭 저는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제가 거기서 정말 지진을 한번 느껴봤거든요. 네. 규모에 따라 그 진동을 느끼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들을 계속 받기 때문에 딱 그거에 대한 행동 요령들이 애들이 단계적으로 탁탁탁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인솔 갔던 선생님들만 소리 지르고 거기서 저도 포함이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진동이 느끼면 이렇게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런 데를 가서 실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몸이 이렇게 둔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주고 난 다음에 좀 이런 재난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좀 체득해야지 아는 것 같아.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른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교육이 우리도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해야 돼요. 같다. 해야 예, 돼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날씨 이야기 함께 했고 지진 얘기 계속 들어야 되는데 괜히 아까 쓸데없이 우리 더위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추운데. 질문했어. 맞아요. 저희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희 쓸데없는 아이고, 질문해가지고.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이야기 맹수원 컬럼니스트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